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투자에서 진행한 금융 언어 모델 경진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세종 KRX라는 이름으로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회 자체가 한국어 금융시장에 이제 특화된 LLM을 만드는 대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LLM이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LLM이라는 것은 이전 문장에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것이 LLM입니다. 뭐 이전 문장에서 다음 토큰을 다음에 이제 무엇이 나올까요? 바로 예측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문장들이 있으면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겁니다. 토큰은 이제 단어랑 좀 유사한데 조금 더 잘게 짜져 있지만 일단 단어라고 대충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 논문들이나 아니면은 관련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보면서 공부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어텐션 이즈 올 유 니드라는 논문은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거를 이제 소개한 논문입니다. 이제 기존 RNN은 몇 가지 문제점이 먼저 이제 RNN 같은 경우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좀 병렬적으로 처리가 안 돼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어느 문장에 집중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제 성능적인 문제점도 있고요. 모델의 크기를 크게 키울 수 없습니다. 이제 뭐 레이븐이나 민 에르스틴 같은 식으로 극복을 했다만 건 20년대 후반이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들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트 같은 경우에는 언어 이해를 위해서 트랜스포머 중에서 인코더라고 해서 언어를 이해하는 부분에 집중한 논문이고요.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모델 생성을 위해서 디코더, 언어 생성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쪽에 집중한 논문입니다. GPT-2에서는 이제 프리트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전에 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상태에서 학습을 하면은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논문인데요. 프리트레이닝의 개념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초중고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대학 교육이 가능한 것처럼 사전에 최대한 많은 텍스트를 가지고 많은 도메인, 많은 전문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논문이고요. GPT-3에서는 데이터와 모델 크기를 확 늘렸더니 성능이 확 좋아졌다. 라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논문입니다. 이때부터 LLM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본격적으로 말이죠. 이 인스트럭트 GPT 같은 경우인데 GPT 3.5, 챗GPT가 이제 나오게 된 모델입니다. 사람들의 고품질 데이터로 사람들의 피드백을 통해서 학습을 하면은 성능이 확 좋아진다는 논문이고요. 여기서 RLHF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건 또 시간 관계상 논문을 보시면은 한번 다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품질 데이터에 대한 이제 니즈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리마라고 하는 논문은 1000개의 고품질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해도 GPT-4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논문이고, 텍스트 브이즈 올리오니드는 고품질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고품질 데이터만 있으면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라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마2 테크니컬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 모델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학습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논문들이나 관련된 자료들을 본다면 여러분 모두 다 이제 LLM 관련돼서 최신 논문들을 보거나 여러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대회는 이런 금융 관련된 다지선다 문제들을 풀고,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로 이런 금융 관련된 문제들을 오원이 생성한 모델과 생성한 텍스트와 우리가 생성한 모델이 생성한 텍스트와 경쟁을 시키는 그런 벤치마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오원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5점 이상을 맞추지 못한, 이건 후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선에서는 꽤 괜찮은 성적을 발휘했습니다. 중복을 제외하면 대충 5등 정도의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발휘했지만, 본선에서는 이제 30명 중에 거의 20등 정도 되는 좀 안 좋은 성적을 발휘했습니다. 뒤에 가서 이제 좀 더 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데 저는 이제 언슬로우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는데요. 이 회사에서는 4비트 양자와 로라 일부만 학습하고 일부 모델을 좀 더 작게 해가지고 콜앱에서도 튜닝이 가능하게끔 도와줬습니다. 이런
7B 정도 모델을 튜닝하는데 사실상 이제 GPU 실행만 하는데 거의 30기가 정도의 GPU가 메모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양입니다. 근데 이런 양적을 해주고 로라로 학습을 쉽게 해주게 해준 덕분에 쉽게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퀸 모델을 베이스 모델로 사용해서 튜닝을 했는데요. 퀸은 이제 한국어를 잘하는 7B LLM입니다. 중국 알리바바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를 정말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단계별로 학습을 했는데요. 이제 채팅, 수학, 코드 관련 고품질 데이터를 가진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대회랑 유사한 구조를 가진 금융 관련 고품질 데이터를 단계별로 학습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학 전반적인 제시를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1차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금융 도메인으로 2차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제 텍스트북 이제 올려니드라는 논문에서 고품질 데이터로 단계별로 학습을 했을 때 오히려 성능이 확 좋아진다. 그런 논문입니다. 그리고 로라를 쓰는 이유 같은 경우는 로라랜드라는 논문에서 로라 방식이 특정 도메인에 특화된 게 학습을 했을 때 특정 도메인만 했을 때 7B 모델로도 GPT-4에 보다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로라 방식은 이제 데이터셋의 일관성이 높고 특정 도메인에 최적화된 학습을 할 때 큰 성능 향상을 보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모델 성능뿐만 아니라 학습된 도메인의 내용도 덜 잊는다는 방식을 입증했습니다. 풀파인 튜닝, 일부가 아닌 전체를 학습하는 거에 비해서 말이죠. 사용하는 데이터셋의 일관성도 높고 이제 기존 모델, 퀸이라는 모델에 대한 이제 수학 능력, 금융 관련 지식, 추론 능력도 필요하고 데이터를 명확하게 기억하기 위해 로라 방식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로라 방식으로 튜닝을 했습니다. 데이터 증강도 가볍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기존에 있는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한 방향으로 단순하게 학습을 합니다. 근데 양방향으로 학습한다고 하면은 성능이 확 좋아진다고 합니다. 양방향 추론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학습을 하지 않고 그 과정을 이제 질문의 정답을 거는 과정을 상세하게 생성합니다. 정방이죠. 역질문을 이제 하는데요. 뭐 예를 같은 질문, 새로운 질문으로 이제 정답으로 유도하는 새로운 방향의 질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정답이 공매도의 목적은 주가 하락에 대한 수익 창출인데 기존 질문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이제 주식을 빌린 후 매도한 이유가 무엇이냐, 주가 하락에 대한 수익 창출이라는 같은 정답을 예측하기 위해서 관련된 질문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역질문에서 정답을 가는 과정도 이제 상세하게 생성을 합니다. 네, 역방향 추론이죠. 데이터 증강은 생각보다 단순하겠습니다. 방금 말한 과정을 GPT-4로 진행을 했고 이 과정들을 이제 챗GPT에다가 넣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GPT API를 쓰려고 했으나 API에 충전도 하고 실험을 해봤는데 계속 오류만 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챗GPT에서도 이제 그게 충분히 된다는 걸 확인해가지고 다행히도 챗GPT를 이용해서 양방향 추론을 이제 데이터셋을 증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모델 성능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양방 추론 같은 경우에 성능이 많이 낮습니다. 이유는 역질문 같은 경우에 역질문과 역방향 추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오히려 성능이 낮아진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아무튼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사실 더 많은 데이터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방금 소개했던 두 데이터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성능이 감소하는 것들 보여가지고 이제 두 데이터만 두 단계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최신 인스트럭트 모델, 요즘 이제 메타 같은 곳에나 알리바바 같은 곳에서 출시하는 모델들 인스트럭트 버전이 성능이 충분히 높아가지고 이제 소형 모델을 잘못 튜닝하면 성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스트럭트 모델을 다양한 데이터로 다양한 방식으로 튜닝했으나 대부분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베이스 모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양방향 추론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대비해서 인스트럭트 모델 성능이 유의미하게 향상되는데요. 유일하게 이제 기존 방식과 기존에 이제
한 양방향 추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학습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스트럭트 모델에서도 크게 성능 향상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스 모델 대비해서는요. 하지만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역질문과 역추론이 이제 잘못된 것 같아서 오히려 성능이 감소되었고요. 금융 도메인에 이게 정말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수학이나 기타에서는 좀 역질문과 역방향 추론이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걸 자세히 실험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AWS 크레딧을 줬으나 저는 AWS 사용이 어려웠고, 그리고 AWS 크레딧을 줬으나 A100이나 H100 같은 고성능 GPU 사용도 불가능했던 점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미 허깅페이스 TRL이라고 해서 튜닝을 쉽게 해주는 라이브러리나 방금 말했던 이제 언슬로 같은 경우에 멀티 GPU 연동도 어려워가지고 좀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언슬로에서 지원하지 않는 CPU 같은 다른 좀 더 성능을 확 높일 수 있는 학습 기법들도 T4나 A10 같은 제공하는 수준의 GPU로 사용하기 어려웠고요. 오픈소스 중에서 최고의 추론 모델인 QWQ 같은 모델들을 사용해 데이터 증명도 시도했으나 A10 한 대에서 실행조차 불가능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튜닝한 모델과 인스트럭트 모델을 병합한 후 DPU 튜닝 같은 것도 고민했으나 인스트럭트 모델 성능조차 넘기지 못했고, 인스트럭트 모델 자체가 DPU가만 써도 성능이 감소해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해 가지고 학습 모델과 데이터셋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더 많은 모델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관련된 자료들을 공개했으니 필요한 경우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